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전이 게임입니다. 일러스트풍의 유려하고 매끄러운 3D 그래픽으로 플레이어의 눈을 호강시키는 게임입니다. 곡선적인 실루엣의 플레이어 캐릭터와 휘날리는 붉은 천, 모래의 질감, 웅장한 유적, 빛과 어둠의 대조 등이 만드는 정적이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전이는 금빛 모래가 가득한 사막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멀리 보이는 산까지 가야 하는 그저 단순한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에게 주는 감동은 직접 해봐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넓은 금빛 모래만 있는 사막에서 막막함보다는 그저 바람만 부는 모래사막 배경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멀리 보이는 커다란 산, 그 곳까지 가기 위한 여정을 그린 게임인 전이는 여느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게임 내에서 그 어떤 설명이나 자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그림 벽화들과 길을 걷다가 다른 이를 만나 유일하게 소리를 내어보는 것뿐입니다. 홀로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났다고 해도 서로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어 스스로의 직감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 가는 중간마다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동반자와 함께 갈 수도 있고 혼자 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순간에 갑작스레 같이 가줄 동반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게임 중간중간마다 태양빛에 반사되는 황금빛 모래사막들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그곳은 그저 눈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온기조차 없는 설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거센 바람 속에 결국 주인공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저 새하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때 여정을 지나며 만났던 흰색 로브를 입은 이들이 나타나 차가운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주인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가게 되고 그 끝에 펼쳐진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빛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가다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얀 빛이 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비로소 전이는 끝이 납니다. 사실상 이 게임에서 한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어른거리는 사막의 풍경뿐이고 게임 내에서는 텍스트로 된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으며 언어라 할 만한 것은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의미를 모르는 이상한 문양뿐입니다. 심지어 플레이어는 가면을 쓰고 있어 표정마저 없습니다. 주변의 풍경과 페어 사이에 남겨진 벽화, 챕터의 마지막마다 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을 통해 세계관을 플레이어 스스로 가늠해보게 합니다.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다른 플레이어와 동행자로서 마주쳐 함께 챕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말 한마디 나눌 수 없고 의사소통의 수단은 앉거나 발자국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뿐입니다. 엔딩을 볼 때 이번 플레이를 함께한 사람들의 문양과 아이디, 인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와 멀티플레이의 스토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동행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플레이 감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싱글 플레이를 한 번쯤 해본 뒤 멀티플레이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멀티플레이로 접했기 때문에 인상적인 게임으로 남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음에 가는 쪽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동의하는 의견은 많은 사전 지식 없이 직접 플레이해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그렇긴 하지만 전이는 특히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각이 있다고들 합니다. 캐릭터가 두르고 있는 스카프는 빛나는 문양을 모을 때마다 점점 길어지며 공격당하면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비행할 때 스카프의 문양을 소모하기 때문에 스카프가 길수록 더 오래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붉은색 천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천에 접촉하거나 동행자와 가까이 서거나 동행자가 소리를 낼 때 나는 빛의 반경 안에 들어가면 스카프의 문양이 다시 차오릅니다. 이것을 이용해 파트너와 나란히 날면서 계속 소리를 내면 먼 거리를 충전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빠르면 1시간 반 정도이나 얼마든지 돌아다니며 풍경을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반복할 때마다
플레이어가 두른 로그의 무늬가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 숨겨져 있는 빛나는 문양을 전부 한 번씩 획득하면 트로피와 함께 흰 로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흰 로브는 기본 사양인 붉은 로브와 달리 스카프의 문양이 스스로 차오르고 문양이 소모되는 속도도 늦습니다. 멀티플레이 시 흰 로브를 입은 동행자를 만난다면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얌전히 따라가 보면 차오르는 트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플레이한 플레이어가 너무 고마운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발자국으로 하트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흥겹고 아름다운 모래 언덕 구간에서 잘 진행하다가 눈보라와 괴물의 동료를 잃는 순간 느끼는 상실감이 엄청납니다. 그 외에도 중도의 게임을 끄는 경우 해당 플레이어가 마치 가루가 되어 흩어지듯이 사라집니다. 플레이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깨어난 이름 모를 여행자가 되어 최후의 목적지인 산을 향한 여행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적과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플레이어의 선조가 보여주는 옛 문명의 시작과 몰락을 되짚게 됩니다. 여행자의 선조들의 문명은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붉은 천 모양 생명체들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붉은 천의 힘으로 문명을 발전시킨 선조들은 급기야 천의 힘을 독차지하기 위해 싸우기에 이릅니다. 일종의 자원전쟁인 셈입니다. 대규모의 전쟁 끝에 선조의 대부분들은 죽음을 맞았고 화려한 문명은 사막의 모래 속에 묻히게 됩니다. 작중 곳곳에 보이는 작은 기념비 같은 것들은 모두 선조의 비석이라는 사실을 게임 초반 벽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조의 모든 문명이 멸망하기 전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남은 유산과 지식들을 모아 어딘가에 숨겨진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작중에 등장하는 산 위입니다. 비로소 세계의 역사를 거의 모두 알게 된 여행자는 멸망한 문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자신처럼 무너지지 않은 문명과 낙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자기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새로운 벽화를 보게 됩니다. 벽화를 통해 어느덧 산이 눈앞에 있음을 깨닫는 여행자를 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설산을 올라가던 여행자는 결국 산꼭대기를 코앞에 두고 추위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눈밭 속에 쓰러져 사망하고 맙니다. 이때 지금껏 여행자를 인도하던 선조들의 그림자가 다가와 여행자에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순식간에 회복된 여행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마력을 가지고 산 정상으로 날아갑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붉은 천의 생명체들이 대량으로 나와서 여행자를 떠받쳐주며 정상으로 올려보내는 연출은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져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행자는 마침내 눈부신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산꼭대기에 빛나는 계곡 속으로 걸어들어간 여행자는 다시 태어나 빗줄기가 되어 과거의 자신과 같았던 여행자들을 인도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빗줄기가 된 여행자는 자신이 지나왔던 길들을 모두 돌아본 뒤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사막의 지평선으로 날아가면서 사라지고 게임은 그 배경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여행자의 시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플레이어가 사막을 날아가고 있는 정체불명인 존재의 1인칭 시점을 볼 수 있었는데 엔딩을 본 후 떠올려보면 그것 이 선대의 정상에 도착한 여행자였고 플레이어를 인도해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여행자를 처음 보게 되면 날아가는 존재를 쳐다보고 있는 여행자의 모습이 먼저 나온 뒤 조작 시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전이 게임에서 여행하고 있는 주인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미래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는 전이 게임에서 주인공이 한 발 한 발 향해 가는 목적지와 같습니다. 미국 드라마 스타트rek의 오프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주, 최후의 개척지. 이것은 우주선 엔터프라이즈의 여정입니다. 끝없이 낯선 신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명을 찾기 위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최후의 개척지, 최후의 여행지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길을 잃을 수 있는 곳이며 울타리가 곱게 뻗은 길 따위의 경계가 그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력만큼이나 넓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새로운 장소, 분야, 시간일 뿐 아니라 이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경험까지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래 여행의 진짜 즐거움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느끼는 자유와 해방감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하는 대로 미래를 다채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여행은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전이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주인공처럼 우리 함께 미지의 세계인 미래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전이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